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폭이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학폭 신고는 사실 확인 후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절차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한 학폭 신고를 당하였을 때의 절차와 대처 방법 그리고 유사 사례 5가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 접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또는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학폭 담당 교사나 학교가 이를 접수를 하게 되죠.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학교는 해당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요. 이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 즉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 즉 문자나 CCTV 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서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 관련 학생에게 이제 서면사과나 봉사활동, 특별교육, 그리고 출석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포기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이의 제기 또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받은 후 중재 과정에서 이것이 학폭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게 되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억울한 경우 선생님들이 중재를 하지 않을까요? 보통 교사들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 신고한 학생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 교사가 그 자리에서 이건 학폭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무조건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사소한 갈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오해로 인한 감정싸움은 학폭이 아니에요. 신체적 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이 수반되어야 학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한 학생이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교사들도 조사 없이 사건을 무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한 다음 학폭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조사를 거쳐 신고한 학생의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신고당한 학생은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억울한 신고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하는 것과 학부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해를 풀 기회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학교 측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억울한 신고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교사에게 이 신고로 인한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사과를 받았습니다라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사 사례에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단순한 말다툼이 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A군과 B군은 운동장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했습니다. B군은 A에게 말이 기분 나빴다며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교사는 두 학생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단순한 의견 충돌이었다고 판단하여 학폭위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장난이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C양과 D양은 장난을 치면서 서로 툭툭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D양이 이를 학폭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조사 결과 서로 친한 친구였고
장난이었음이 확인되어 학폭 사안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문으로 인한 억울한 신고. 2구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른 반 학생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이 2군이 나를 괴롭혔다고 학폭 신고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2군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상대방도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친구 사이의 감정 싸움이 학폭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F양과 G양은 친한 친구였지만 사소한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G양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학폭 신고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학교는 둘을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로 단순한 장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를 살펴보면 H군이 친구에게 장난스럽게 변명을 불렀어요. 상대방이 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일회성 사건임이 확인되어 학폭 사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신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침착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학폭으로 신고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CCTV 기록 등을 찾아둡니다.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학폭이 아니며 오해를 풀고 싶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필요하면 부모님과 함께 학교 측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은 이때 학생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친구한 학생이 오해였다고 인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사과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중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자가 강하게 주장하거나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학폭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신고임이 밝혀졌다면 신고한 학생에게 사과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학폭 신고를 당하였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을 차분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학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이시춘 행정사였습니다.